뭐 잠깐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외교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정층 설계, 탑라인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료흐라는 맞습니다. 그 이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을 등장시키면서 최근에 이 중국의 경제를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층 설계가 외교에는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 포함한 대국은 사실상 이제 외교라는 것이 국가 내정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큰 대외 그랜드 전략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사실 이제 외참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식이라고 해서 참고 소식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진 매체는 환구시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욕잘하는 신문.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보도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또 많이 알려진 신문인데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참고 소식입니다. 참고 소식은 이제 신화통신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신문인데 중국 내에서는 발행 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참고 소식은 말 그대로 참고가 될 만한 소식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화통신사가 자국의 기자들을 갖다 전 세계에 다 파견해가지고 뭐 이집트나 스페인 이런 데까지 다 파견시켜가지고 기자로서 훈련도 시키고 그 각지의 소식을 전해오는데 글로벌과 관련된 이슈나 중국과 관련돼서 그 나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한 걸 갖다가 매일 정리해서 들을 만한 것만 이제 보내서 구성되는 게 참고 소식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뭐 지난 우리 CEC 영상에서 중국 공산당의 마음을 진짜 알려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이 민일보하고 이제 신화통신을 봐야 된다. 그런 우리 주제로 한번 그게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이제 우리 뭐 조금 오래된 데이터에 상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연합통신이 한 530명 정도의 기자였다고 하면 말씀하신 신화통신이 5,000명, 그 10배 가까운 그렇죠. 이제 인력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그 신화통신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 해외 쪽에 보면 한 세 번째에 거기다가 말씀하신 외참이죠. 그 해외 관찰, 하와이 관찰하는 그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걸 클릭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각 나라별로 그 뉴스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다 들어오는 이게 다른 나라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이제 중국의 국영 매체가 다 조사해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란 게 그 신문을 저도 이제 매일 그 신문을 좋아하니까 보다 보는데 뭐 이집트, 남미 어디 정말 잘 모르는 나라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일단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할 줄 알고 그런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대단하다고 약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이제 외교라는 것이 중국 14억 대국이다 보니까 사실 어제 오늘 막 좀 크게 달라버리면 이게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이게 큰 내가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외교 정책 수립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참고 소식은 대외적으로 여긴 중국의 입장이나 입김이 아닌 대외에서 외국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은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는 건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환구시보와 같이 개별적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개별 특정국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하거나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상대국은 좀 기분이 나쁘지만 속된 말로 좀 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심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본심을 이제 중국에서는 체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이제 좀 가늠하면서 인민일보를 통해서 정론으로 나간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제 국내 CCTV에서 보도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매일 이제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또 못하는 건 또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절차를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외교부의 그 정례 브리핑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늑대 외교, 전랑 외교를 하는 맞습니다. 거다만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만 보지만 말씀하신 그 외참을 통해서 해외 관찰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제 주요한 국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맞습니다. 이제 스크래핑하고 거기에 또 각계 대응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 하고 그걸 또 국민들한테 뿌리는 건 CCTV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외교부가 브리핑을 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아주 잘된 그런 이제 시스템이네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이 역할 분담 예. 이게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이제 네.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외교부 브리핑 정도만 보지 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한국시보나 신화통신의 이제 해외 관찰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안 돼 사실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한국에서 맞습니다. 번역된 한국시보의 후시진이 얘기하는 육두문자들만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예. 그 프로세스 자체가 5단계를 거쳐서 외교 브리핑이 나온다고 하는 것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아유, 소장님, 제가 여기서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네네. 좀 해서 좀 네, 말씀을 좋습니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준비된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단 네. 그 참고 소식, 음, 참고 소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예. 파악을 하고 중립 파악을 하고 한국시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특정 문제, 인민일보를 통해서 이제 정론으로 가는 이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가 이런 형식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걸로 이제 끝이냐?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제 그래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지.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CCTV에서 얘기하고 이제 외교부 브리핑을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지우시라는 거거든요. 이 지우시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실시치우시 실사구시에서 나오는 이제 구시인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여기에 있는 시자가 이 맞다, 옳다 혹은 이것이다가 아니라 역사 발전의 어떤 내재적인 규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법칙에 있어서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의 등장하는 모순을 제대로 파악해야 지금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의 학술지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최고 권위를 이제 갖는 이제 학술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다음 화면을 좀 보면요.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글을 쓴다. 그렇죠. 인민운명 공동체. 그 다음에 양제츠, 지금 중앙외교영도소죠. 주임 맡고 있는 양제츠가 또 그거하고 관련된 그걸 건설하기 위한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위한 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참고 소식부터 시작해서 환구시보, 인민일보, 대외 브리핑.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이론적으로 정립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걸 토대로 또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부에서는 이런 작업이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평가는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런 프로세스는 최대한 대외적으로 중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평가 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연 효과적인 방법, 그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시진핑 사상에 봤을 때 이것은 외교 부분의 한 구성 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런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 이 외교 정책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사실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네요. 정청 설계의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은 그런 이제 신화통신의 스타트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CCTV 인민일보까지 올라오고 이게 외교부로 맞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당의 이론 또는 얘들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지오슈로 이제 수렴이 되고 그것이 이제 뭐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영도 소조의
이제 해석을 거쳐서 예. 이것이 이제 외교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정책 설계인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으로 이제 그 정책 설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과정이다 이렇게 있겠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중국의 뉴스를 뭐 좋든 싫든 많이 접하게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뉴스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외교 정책으로 결정되냐는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중국의 뉴스 프로덕션하고 외교 정책의 단계에서 한 7가지 단계 중에서 한 2번째 단계에서 이 막말 많이 하는 황구 15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우리는 너무 자극받아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 뒷단에 있는 CCTV, 인민일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조슈나 이 중앙 이제 외교영도 소저들의 생각은 사실은 무시를 하게 되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정말 것은 중요한 거. 그게 아닌 뒷단으로 넘어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고 그러고 중요한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정책 설계가 경제에 이어서 이제 외교 정책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 같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유공 박사님의 얘기는 새롭고 또 중국을 다시 알게 해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이 흥미롭고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중국 박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중국 이야기 이우공 박사의 중국 대학으로 본 중국 정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